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체벌. 그중 3위를 공개합니다. 사실 물론 더 잔혹한 체벌도 있겠지만 저는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영상 먼저 보실까요? Yeah. Okay, go get my belt. Go get the big one I've already off my spanked. hand. Go get my belt. 가서 벨트 가져와. I'm gonna spank her now. Bloody. Get Allison out of the room. Get over here. 너 일로 와. 너 일로 따라와. Bend over the bed. Bend over the bed. I'm gonna keep getting you on your legs. Bend over the bed. Stand up. No. Stand up. 친아빠입니다. Bend over the bed. Bend over the fucking bed. Come here. 친아빠예요. 친아빠예요. Bend over like I said, damn it. Get up and bend over the fucking bed. Lay down, I'll spank you in your fucking face. Roll over. And get on fucking. She told you to take that fucking thing off the computer. Time you 근데 이때 엄마가 들어와요. one time you get over on your stomach and you let me spank you on the Give her butt. some more. 너 제대로 엎드려라. 그래야 아빠가 때리실 거 아니니? No. You turn over. I'm gonna spank on your butt. You turn over 그리고 우리가 아빠가 엉덩이를 때릴 수 있게 얼른 like a 16-year-old and take it 너가 16살이나 먹었잖아. 벌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지. like a grown woman. Turn over. She won't. She's this will b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Turn over. I'll go get her Turn now. over. Get on your butt now. All the way on your stomach. Thank you. 너무 슬프지 이거. 이 음악까지 너무 슬프다. 도대체 애가 무슨 잘못을 했대요? 자, 이게 애를 때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폭행을 당한 힐러라는 여자아이는 당시 2004년 16살의 나이였습니다. 영상은 힐러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기가 찍은 거고요. 힐러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살의 나이지만 제대로 말을 하고 또 몸의 균형을 맞춤에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때린 남성이 바로 그녀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미국 텍사스주의 법정 판사입니다. 윌리엄 아담스라는 분이에요.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성은 그녀의 친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고 아주 오랜 세월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7년 동안 숨겨놨다가 공개하게 됐죠.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윌리엄 아담스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아니 티네이저 16살밖에 안 된 딸이 인터넷으로 영화나 게임을 불법으로 다운받는데 내가 이게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딸님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셨군요. 그렇다면 판사님, 지금 이렇게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신 건 합법입니까? 물론 이 판사님이 당시에는 이성을 잃었지만은 내가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맞는 체벌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 갑니다. 오늘 점점 이야기가 무서워지죠? 자, 여기 보시는 이 남자의 이름은 코리 메카시라는 남자였습니다. 당시 23살이었고요.
그는 미국 애리조나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예쁜 딸내미 하나가 있었어요. 딸내미는 당시에 23개월, 그러니까 한 2살 정도 먹은 딸이라는 거죠. 제가 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귀여운 딸내미 사진 한번 보실래요? 딸내미가 무지무지하게 귀엽게 생겼거든. 2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3살 정도, 미국 나이로 2살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3살 정도 먹은 딸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녀의 딸을 수영장으로 던집니다.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은 당시 이 남성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이에요. 물론 그 메카시라는 남자가 아이를 수영장으로 던지고 나서 아이가 수영장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서 익사하기 전에 그 여자친구가 물 밖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해요. 그 영상으로 실제로 나와 있고요. 자,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참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죠. Child abuse. And when you saw her hit face first into the water. Counts of child abuse. And when you saw McCarthy. 잠깐만, 방금 들은 단어 아까 배운 단어야. 뭐였지? McCarthy has now been charged with 2 counts of child abuse. Child abuse. Child abuse. 들리죠? 아까 배운 단어죠? Child abuse. 아동 학대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And when you saw her hit face first into the water. I just screamed. 인간이길 포기한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그는 과연 왜 이랬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요. 이 메카시의 집에 오주된 강아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그 3살 난 딸내미가 한국 나이로 3살, 미국 나이로 2살 난 그 딸내미 미아라는 아이가 실수로 이 오주된 강아지를 수영장에 빠뜨려서 죽게 만든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친아빠 메카시가 23개월밖에 안 된 딸아이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겨 주기 위해서 딸내미를 수영장에 던졌다고 합니다. 뭐 눈에는 눈, 귀에는 이에는 이 뭐 이런 건가요? 네가 강아지를 실수로 물에 빠쳤으니 너도 물에 빠져봐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이슬람교인가요? 그런데요,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메카시는 그전에도 호수 물 같은 걸 이용해서 딸을 물고문을 했던 전적이 있었다고 해요. 현재 그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영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어 문장입니다. 정말 왜 말도 안 되게 나도 자꾸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자, 아빠가 있었어요. 이 상황을 영어로 해보는 거예요. 아빠가 뭘 했지? 아빠가 동사 먼저 찾아봐. 자, 영어는 우리랑 어순이 틀려요. 근데 어순을 만들면 돼. 아빠가 뭘 했어요? 애를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비디오. 애를 어떻게 됐죠? 던졌어요. 그렇죠? 던지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공을 던지다. 쓰레기를 던지다. 던지다를 그렇죠? 곰퉁. throw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빠는 이미 던졌어요. 아빠는 이미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로 쓰셔야 돼요. throw의 과거형 threw가 되겠습니다. 맞죠? 아, 던졌다. 아빠가 던졌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that threw. 무엇을 던진 거죠? 무엇을 던졌죠? 조그만 자기 딸내미, his daughter라고 하겠죠. 근데 his daughter도 좋은데 저는 baby girl이라고 할게요. baby girl. 그러면은 이제 애기라는 게 더 표현이 나잖아. his daughter도 맞지만 baby girl이라고 그러면 조그만한 딸내미, 애기 딸내미라는 게 되니까. 그런데 언니 이상해요. 미국 말에는 관사가 붙어야 된다고 했는데 baby girl에 그냥 가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가 이게 누구의 딸이죠? 그의 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붙여줄게요. His baby daughter. 그의 어린 딸. 명사가 올 때는 뭔가 관사가 붙지 않으면 좀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Dad threw his baby girl 어디로 던졌죠? 어디로 던졌어요? threw 했어요. 근데 threw가 하늘로 날아간 게 아니라
풀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내가 표현해준 전치사를, 그렇죠. 풀이야. 풀인데, 풀 안으로 떨어졌어. 그럼 여기에 전치사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전치사를 쓰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into라고 하시죠. 그런데 선생님, 아까요, 명사 앞에는 뭔가 관사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풀이 그냥 풀이에요? 아니죠. 아빠네 집에 있는 그 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네 집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수영장에다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the pool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이 완벽하죠. Dad threw his baby girl into the pool. 문장 아시겠어요? 문법도 아시겠죠? 아빠가 먼저 나오고 던지다 동사 나오고, 그런데 과거형으로 바꿔주고 무엇을 던지다? his baby girl. 근데 명사엔 관사가 붙어준다. 어디에 던졌다? 풀. 근데 전치사 써줘야 된다. 왜? 풀 안으로 던졌으니까 into the pool. 왜 더 써줘야 된다? 모든 명사에는 관사가, 셀 수 있는 명사에는 관사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오, 쉬워요. 좋죠. 좋은 방송을 시작되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출처도 잊지 마세요. 자, 아까 영어 배운 거 어떠셨어요? 괜찮았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볼게요. 영어 이렇게 배우니까 괜찮죠?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나쁘지 않다니까. 내가 재밌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아, 참. 이 맘 좋아 보이는 이 부부들한테 무슨 일이. 아니, 이분들 되게 맘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5년 2월 5일입니다. 플로리다에 이분은 존 달러씨 그리고 린다 달러씨예요. 각각 58세, 51세였습니다. 그 두 분들은 마을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다고. 어머나, 아이를 7명이나 입양해서 키운대요. 그런데 그 가족의 어떤 가족들은 원래 밖으로 잘 나오진 않았지만 뭐 동네 사람들은 어쨌든 얼굴과 생김새가 다 다른 7명의 아이를 가진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들 중에 몇 명의 행동이 그렇게 부모님들 마음에 쏙 들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식량이 굉장히 리미티드, 한정적인데 이 중에 몇 명 아이들은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도 훔쳐 먹고, 엄마가 카페트 위에서 과자 먹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먹고, 화장실에서 변기 보고 물 내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엄마 말을 자꾸 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행동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을 침실 옷장에서 자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너의 침실이 있는데 침실 말고 그 옆에 있는 옷장 안에서 자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약간의 가혹한 체벌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모님에 대해 무서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이 집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묶어놨다고 해요. 나중에 보니 이 7명의 아이들 중에서 12살짜리 아이와 17살짜리 아이에게는 전기 충격이 가해진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기 충격이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고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의 발톱을 펜치로 뽑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7명의 아이들이 입양을 당해서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모의 예쁨을 받았던 2명의 아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자라나면서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한 결과 아이들의 몸엔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고요.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해요. 14살의 쌍둥이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몸무게가 14살의 나이에 16kg, 18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6kg, 18kg는 거의 미국에서 보면 4, 5살 아이의 몸무게 정도라고 밖에 못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집에는 7명이나 되는 아이가 있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어떤 소문을 낼지도 모르고 이 부부는 상당히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을 자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3번이나 이사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사를 할 때마다 자신의 집 주변에 울타리를 굉장히 높게 쳐서 다른 사람과는 격리된 상태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리 격리돼도 학교 갈 땐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7명의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엄마가 집에서 직접 자택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과는 절대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웃 사람들은 입양했다는 건 알겠지만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산 줄 몰랐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사람들한테 알려졌냐고요? 1월 22일 5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이었던 16살 아이가 머리에 피가 나고 목에 찢긴 자국이 있는 상태로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된 거죠. 당시 16살짜리 아이의 몸무게가 27kg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양아버지가 아이를 높게 들어 올려서 내동댕이 쳐가지고 벽난로에 부딪혀서 애가 상처가 난 거야.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그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게 밝혀지게 됐고, 현재 이 부부는 보석금 허용되지 않는 법 한해서 유타주의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요. 나머지 7명의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너무하죠? 해도 너무하죠? 너무하죠? Child abuse예요. 오늘 여러분께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가르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체벌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왜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손 들고 있어. 너 엄마가 왜 핸드폰 밤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핸드폰 뺏겼어. 자, 이런 모든 체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하나만 맞추고 갈게요. 체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P, 그렇죠. 체벌. 그렇죠. punishment가 체벌입니다. punishment가 체벌이에요. 이 단어만 아시면 오늘 수업은 알차게 진행이 됐네요.